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 일제의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본 천황의 생일인 천장절과 상하이 사변 전승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청년이 단상을 향해 폭탄을 투척합니다. 이 폭발은 침체되어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상을 단번에 드높이고 일제에 큰 충격을 안긴 한국 독립운동사의 상징적인 사건, 홍커우 공원 의거였습니다. 이 비장하고 강렬한 의거의 주인공, 24살의 청년 매헌 윤봉길 의사. 오늘 우리는 그의 짧았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불꽃처럼 타올랐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봅니다. 1908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난 윤봉길 의사의 본명은 윤우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일본의 식민지 교육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11살에 보통학교에 입학했으나 이듬해 30일 운동을 목격한 후 식민지 노예 교육을 배격하며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는 대신 고향의 오치서숙에서 한학을 배우며 올곧은 선비 정신과 민족 의식을 키워나갔습니다. 그가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은 일화가 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농부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소를 찾지 못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무지와 가난이 조선을 병들게 한다고 생각했고 배움을 통해 백성을 깨우치는 것이 조국을 되찾는 길이라 확신했습니다. 이후 윤봉길 의사는 농촌 계몽운동에 헌신합니다. 20세에는 각국 독서회를 조직하고 직접 집필한 농민독본을 가르치며 농민들의 문맹 퇴치에 앞장섰습니다. 22세가 되던 1929년에는 월진회를 조직하여 협동소비조합 운영, 야학 활동 등을 통해 농촌 부흥 운동을 정열적으로 펼쳤습니다. 깨어있는 백성이 나라를 지킨다는 신념 아래 그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깨닫습니다. 근본적인 독립 없이는 농촌 부흥 운동 역시 일제의 억압 아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눈은 농촌을 넘어 조국의 독립을 향한 더 크고 직접적인 투쟁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 3월 그는 비장한 결단을 내립니다. 부모님과 만삭의 아내, 어린 두 아들에게 대장부가 집을 나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조국의 독립을 위한 망명길에 오릅니다. 그는 중국 칭다오를 거쳐 상하이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침체되어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백범 김구 선생을 찾아갑니다. 윤봉길 의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독립운동에 바칠 것을 맹세하며 김구 선생의 특수 비밀 조직인 한인내국단에 입단합니다. 이때 두 사람이 서로 시계를 바꿔 찼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저의 시계는 6원짜리고 선생님의 시계는 2원짜리이니 제 시계는 1시간 늦습니다. 이제 제가 가진 젊은 시계는 1시간 빨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윤 의사는 자신의 목숨을 바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1932년 4월 29일 마침내 거사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날 홍커우 공원에서는 일본군의 상하이 사변 승리와 일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경축식이 열렸고 일본군의 총사령관을 비롯한 주요 관료들이 모두 참석하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한인애국단장 김구 선생에게 받은 폭탄 2개 중 도시락 모양으로 위장한 폭탄을 가지고 행사장에 잠입했습니다. 기념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윤 의사는 단상을 향해 폭탄을 던졌습니다. 폭발로 인해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 상하이 일본 고류민 단장 가와바타 사다지 등 일본의 최고위 인사들이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의거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으며 특히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 총통은 중국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며 감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임시정부가 다시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거 직후 윤봉길 의사는 현장에서 일본 헌병들에게 체포되어 무자비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는 상하이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1932년 11월 일본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19일 일본 가나자와 육군형무소 공병 작업장에서 총사령으로 순국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24살이었습니다.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 두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을 통해 불굴의 정신을 전했습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희생과 불굴의 정신은
일제강점기 암흑 속에서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독립의 소중한 초석이 되었으며 그의 이름 썩 자와 매연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